정원덕 씨는 폐암 말기 환자다. 시도 때도 없는 기침. 몸은 급속도로 쇠약해졌다. 암은 뇌로 전이돼 기억마저 갉아먹었다. 내가 뇌적으로 전이가 돼가지고 지금 그 전에 일어났던 일들 종류를 갖다가 왜 그것 때문에 그런지 그게 빨리 생각이 안 나요 지금. 사람 사는 게 아니에요. 이 상태에서. 최근 산업재해 신청을 한 정원덕 씨는 오랜 기간 포스코 아변 롤숍 공장에서 일해왔다. 용접을 갖다 많이 했어요. 배아린 같은 거 쉽게 세척하기 위해서 경유만 사용한 게 아니잖아 우리가. 그게 몸에 해로운 걸 갖다 다 알면서 그걸 갖다 썼다니까요. 그걸 쓰는 걸 갖다 당연하게 생각하고. 용광로에 철광석과 코크스를 넣고 1200도씨로 가열하면 쇳물이 만들어진다. 이후 쇳물을 일정한 모양의 틀에 흘려보내 강철을 만든 뒤 펴거나 늘리는 아변 공정을 거치면 제품이 완성된다. 아변은 중간 단계의 제품인 슬래브를 회전 롤에 통과시켜 얇게 펴는 공정이다. 사용한 롤은 마모돼 롤숍으로 옮긴 뒤 물과 혼합한 연마유를 뿌려가며 대형 숫돌에 갈아 표면의 흠과 이물질을 제거한다. 이때 오일 미스트와 밀입자 형태인 중금속 휴음과 분진이 발생한다. 그 절삭유를 써서 실제 롤링 작업을 하게 되면 그 안에 투입되는 슬라브나 각종 선재들은 상당한 열이 있어요. 각종 유기성 물질이 열을 가하게 되면 그게 탄화가 되면서 거기서 굉장히 많은 발암물질이 나옵니다. 원래 철광석에 들어있었던 기존의 물질들이 있어요. 그중에 이제 하나가 바로 크롬과 니켈, 망간 뭐 이런 다 역시 발암물질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불순물로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거를 절삭하고 깎아내는 과정 속에서 그게 공기 중으로 먼지 상태에 섞여서 나올 수가 있는 거고요. 다핵반응적 화합물, 니켈, 크롬 같은 것들 또 내지는 전반적인 어떤 그 먼지 속에서 나오는 것들의 용접해서 나오는 것들에 포함되는 것들이 이 폐암과 관련이 있죠. 정원덕 씨의 회사 후배인 김모한 씨가 들려주는 롤숍 공장의 작업 환경은 충격적이다. 연삭돌 사이즈가 1m가 넘어요. 이게 직경이 1m가 넘고 그 폭이 한 100mm 정도 되는데 그게 고속으로 그 회전하면서 롤을 연마를 하는 거거든요. 그 과정에서 그 많은 그 더스트, 그러니까 금속 흉이라고 볼 수 있죠. 더스트가 발생하고 유증기 이런 것들이 그 안에서 빙빙 돌고 있잖아요. 그러면 작업자들이 다 마시는 거예요. 마스크도 이거가 아니고 뭐 현장용 마스크가 있는데 그게 지급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직업병이 우려되는 롤숍 공장은 15년 전 사내 하청으로 넘어갔다. 휴지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코를 팍 풀잖아요. 풀면은 이 휴지가 완전히 그 새카맣게 되거나 아니면 샛노랗게 되거나 이런 식으로 코 안에 그렇게 쌓여 있어요. 그러면 폐로 그만큼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김모한 씨는 예견된 위험이었다고 증언한다. 한 10년 전, 20년 전에 퇴직하신 분들, 이 사람들이 롤샵에 계신 분들이 대부분 다 단명했습니다. 암으로 돌아가신 분이 많고 거의 뭐 퇴직해가지고 몇 년 안 돼가지고 돌아가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퇴직하신 분은 오래 못 산다. 이거 아주 저희들은 뭐 정설로 지금 아예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안타까운 정도가 아니고 이 회사는 아예 다니지 말아야 되고 아예 이 회사 자체를 갖다가 없애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 이 회사 자체에서 이런 식으로 사람을 갖다가 받아줘야 된다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정원덕 씨에게
평생의 직장 포스코는 돌아가고 싶지 않은 기억으로 멈춰 있다. (86년도) 초에 3월 4월 달부터는 몸이 안 좋았죠. 왜냐하면 괜히 빈혈이 많이 오고 얼굴에 기미가 끼더라고. 그래서 이상하다. 응? 송관용 씨는 포스코 입사 10년 만에 백혈병에 걸렸다. 항암 치료를 이겨내고 복직했지만 2년 만에 병은 재발했다. 아이고 나도 이제 죽었구나. 이제 그렇게밖에 생각 못 하겠더라고. 근데 같은 병을 2번 앓으면 다 죽고 사는 사람은 없거든요. 어린 것들 놔두고 내가 죽어야 되나. 그때 생각하면 좀 눈물 나오더라고. 이제 지금 이제 세월이 오래돼가지고 나도 무뎌졌지만. 불행의 시작은 매일 출근하던 코크스 화성 공장이었다. 유기화합을 맞으면 이제 그 독극물 전부 다. 거기에 배울 때는 벤젠필행 같은 다 나오는데 그걸 다 막고 있으니 그게 편해. 또 더군다나 거기 암모니아까지 있으면 냄새가 더 고약하고 그렇죠. 지금이랑 이게 방독면이지 옛날에 방독면이 어디 있어요 그게. 헌금 마스크 끼고 이러고 다 하는데 그러니까 온갖 가스는 다 마신 거지 뭐. 코크스 공장에선 가루 형태의 석탄을 거대한 오븐에 넣고 용광로에서 쓰기 적합한 코크스로 구워낸다. 이때 코크스 오븐 배출가스 같은 발암 물질 등이 배출된다. 이후 코크스 오븐 가스는 화성 공장으로 옮겨져 타르와 경유 등 부산물 회수 공정을 거치는데 역시 발암 물질이 배출된다. 유기독성 물질이죠. PAH뿐만 아니라 온갖 다양한 유기독성 물질이 배출이 되는데 그런 물질들이 뭐 특히 이제 백혈병이라든가 뭐 암 그런 다양한 질환과 연결이 되는 거죠. 그리고 특히 이제 벤조이파이린 같은 물질들은 1급 발암 물질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물질은 명확하게 인체에 암을 유발한다라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었기 때문에. 미국 환경보호청은 코크스 오븐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폐암과 호흡기 암, 신장암에 더 많이 걸리는 걸로 보고하고 있다. 특히 코크스 오븐 배출 가스는 그 자체로 1군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다. 코크스 오븐 노동자를 30년간 추적한 연구 보고서는 코크스 오븐 노동자의 호흡기 암 발병 위험이 4.5배가량 높다고 밝히고 있다. 코크스에서 배출되는 가스는 발암물질 덩어리다. 그리고 그 발암물질 덩어리는 몇 가지로 구분돼서 이야기를 하면 혈액암을 일으킬 수 있는 벤젠 등의 유기용제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석탄에서 건류가 되고 남은 찌꺼기들의 상당 부분이 뭐냐면 유리규산이라고 하는 이 분진 상태의 발암물질입니다. 똑같이 성면하고 똑같이 1급 발암물질로 되어 있고 폐암에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는 물질이고요. 그래서 백혈병뿐만 아니라 폐암에 발생할 수 있고요. 송관영 씨는 투병 과정에서 회사에 도움을 청했지만 치료비조차 받지 못했다고 한다. 또 회사가 백혈병 치료 후 복직한 자신을 다시 코크스 화성 공장에 배치했다고 한다. 산지 않은데 좋아. 너 나 죽이려고 했잖아. 한 번은 그렇다고 두 번째 왜 거기 똑같은 자리에다 밀어넣어 그래. 송관용 씨는 해묵은 종이 한 장을 내밀었다. 당시 암에 걸린 동료들을 직접 조사해 기록해뒀다는데 29명의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다. 언젠가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 나하고 같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는 것도 이제 그거 내가 알기 때문에 이제 적어놓은 거죠 이게. 근데 지난번에 날짜는 정확한 날짜는 내가 파악을 안 되지 이제. 실제 사람이 사라지고 없잖아요. 이뿐이 아니라 더 많다니까요. 코크스 화성 공장은 모두 꺼리는 현장이지만 누군가는 그곳에서 일을 해야만 했다. 몰랐을 때는 가는데 알고 난 다음에는 싫어하거든 그게. 싫지. 그게 백혈병 많이 걸리고 암 많이 발생하고 뭐 이러는데 누가 좋아하겠어 그래.
그런 분들이 왜 적극적으로 또 이렇게 선생님처럼 말을 못 할까요? 겁나거든요. 야, 저 회사에 보복 올까 봐서. 그때 당시는 화성부 코코스 공장에 근무한다 이러면 사람들이 좀 측은하게 생각했을 정도로 분진과 색가루가 날리고 눈에 들어가면 눈을 못 뜰 정도로 그 정도로 열악했거든요. 팔이 마르고 옆에 몇 명이 있으니까 포스코는 뭐라 해야 되나 자기의 모든 것이었죠. 모든 것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이었죠. 앞도 뒤도 안 보고 어디 오로지 그냥 회사하고 자기 취미생활하고 딱 그거밖에 없었거든요. 한 번도 그거 지각해본 적도 없고 결근해본 적도 없고. 루게릭병 판정을 받은 뒤 지난 5월 세상을 떠난 남편 고 박근석 씨. 회사에서 표창장을 받을 정도로 열심히 일했고 퇴직 후까지 성실하게 준비했지만 모든 게 물거품이 됐다. 운동신경이 파괴되고 온몸이 마비돼 사망에 이르는 루게릭병. 희망이 사라지다 보니까 말을 안 하더라고요. 일절 말을 안 하더라고요. 딱 한 번 하더라고요. 하고 싶은 일이 많았다고. 근데 그래서 내가 차라리 암이 걸리지 해필 이게 걸렸냐고. 형우야, 카메라 보고. 웃지 마세요. 물어보지 마세요. 루게릭병으로 숨진 고 이평우 씨의 생전 모습이다.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집에서는 나가면은 재치도 있고 유머도 있고 하는데 집에서는 그렇게 아기자기하게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쨌든 자기가 나는 제일 안타깝더라고. 그렇게 다니던 사람이 척하고 있으니까 그게 제일 마음이 아파요. 고 박근석, 이평우 씨는 모두 포스코 스테인리스 공장에서 근무했다. 스테인리스는 전기로에 고철과 니켈, 크롬 등을 넣어 만든 합금강이다. 쇳물을 만들어 옮겨 붓고 중간 제품인 슬래브를 연마하는 과정에서 발암물질 등이 배출된다. 아변과 세척, 연마 공정을 거치는 과정에선 중금속 흉과 오일 미스트 등이 발생한다. 쇳물을 따르고 나면은 거기에 흉이 엄청나게 발생됩니다. 그러면 작업자들이 작업하면서 마스크를 썼다지만은 그래도 유독가스를 좀 마시게 되는 거죠. 스테인리스 철판을 갖다가 빛나게 하기 위해서 연마유를 사용합니다. 그 연마유가 아침에 햇볕을 보면은 공장에 엄청나게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가면 일단 공장에 들어가면 온 공장 바닥이 일단 미끄럽습니다. 오일 미스트가 공장을 가득 메우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2016년도에 안전공단에서 연구한 그 연구 보고서에서도 보면 그런 윤활유 같은 경우를 노출을 하게 되면 대지군에 비해서 루게릭병이 한 3배 이상 높다 이런 연구들도 있고요. 특히 스테인리스 공장이라 그러면 고철의 특성상 납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그것에 의한 납의 노출 가능성이 있고 납 같은 경우는 안전공단 연구에 보면 한 5배 정도 루게릭의 발생률이 높아진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스테인리스 공장처럼 중금속과 유기용제에 직업적으로 노출될 경우 루게릭병의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는 이미 여럿 나와 있다. 제철소 노동자에 대한 생체 검사에서 비소와 카드뮴, 납, 망간, 아연이 현저히 높게 검출됐고 이러한 물질들이 루게릭병의 주요 증상인 마비 증상과 연관성이 있다는 논문도 있다. 스테인리스 공장에서 주 원료로 사용하는 고철 역시 치명적이다. 건축자재에서 들어오는 각종 고철들
굉장히 오염이 많이 되어 있죠. 고철 자체는. 페인트, 어떤 거는 페인트가 칠해져 있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기름 찌꺼기가 들어있을 수도 있고 그 속에는 온갖 물질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같이 녹여서 나중에 이제 불순물을 다 대결을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굉장히 많은 크롬과 니켈과 기타 발암물질이 노출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살고 싶어 했는데 당신 좋아하는 라떼 사왔어. 고 박근석 씨는 올 초 처음 연락했을 때만 해도 혼자서 생활이 가능했지만 불과 6개월 만에 루게릭병이 급격히 악화돼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평생 산 좋아하다가 산에 와서 있으니까 좋겠지. 좋지. 잘 있어. 다음에 또 올게. 사고당하고 질병으로 고통받았던 노동자들이 금속노조에 제보해서 함께 포스코를 성면은 발암물질 1급입니다. 포항제철소에서 광양제철소에서 사용하는 성면은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보온재에서 사용했고 사문석에서 나왔고 하지만 제철소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성면이 사용하고 있는지를 몰랐습니다. 포스코 발전설비 현장에서 30년 넘게 근무한 윤여화 씨는 퇴직 후 암의 일종인 악성 중피종 진단을 받았다. 성면 노출에 의한 직업병일 가능성이 있는데도 회사가 인정하지 않자 기자회견을 열었다. 포스코가 다닌다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으로 이제 평생을 살아오신 분인데 퇴임도 하고 나서 3년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악성 중피종 진단을 받게 되어서 많이 상심이 크십니다, 지금. 현재로는 늑막으로 뚫고 들어가지 않았지만은 임파선으로도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가 좀 염려스러워서 일단 2기하고 3기로 좀 우리가 잠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항암 치료와 수술 후에도 심한 통증을 견뎌내고 있는 윤여화 씨. 악성 중피종은 발암물질인 성면에 의해서만 발생하는데 과거 근무 도중 성면에 노출된 경험은 지금도 생생하다. 작업을 하면 보온재를 벗겼다가 다시 감기도 하고 이럴 때 보온재 가루가 성면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 보온재가 항상 날리고 번쩍번쩍하는 게 이제 많이 날리고 했죠. 그때 흡입도 됐고 고래에서 나오는 BFG 가스, 코크스에서 나오는 COG 가스, 전류에서 나오는 LDG 가스 그 전부 다 발전소에 다 소비를 하잖아요. 이게 툭툭 치면은 반짝반짝하게 많이 날려. 그게 성면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런 현상이 있어요. 용광로에 철광석 등을 넣어 쇳물을 만드는 과정에서는 고로가스가 발생하고 이 가스는 발전 설비로 보내져 연료로 쓴다. 그런데 포스코는 과거 용광로에 성면이 함유된 사문석이라는 광물을 넣어 쇳물을 만들었다. 성면은 가스 배관을 타고 확산됐을 가능성이 있다. 당시 확인 결과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는 성면이 든 사문석을 써왔다. 그래서 2009년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중피종은 성면에 의해서만, 성면 노출에 의해서만 발병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가장 확실한 성면 질환으로 이야기 되죠. 지금 일하고 있는 분뿐만이 아니고 퇴직한 노동자들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면 질환의 특성상 노출 후에 긴 잠복기를 거쳐요. 이게 뭐 짧게는 한 10년, 15년, 길게는 한 30년, 40년 걸린단 말입니다. 일반 사무직 노동자들이나 아니면은 뭐 박대준 씨 같은 그런 사장들도 사실은 그 안에 그 환경이라는 것이 전체적으로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 성면 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포스코 설립자인 박태준 회장의 몸에서도 성면이 발견됐다. 박 회장 사망 당시 언론들은 성면이 원인일 수 있는 흉막 섬유종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보도했다. 그분 사망 직후에 이제 폐에서 성면 소체가 나오고 이제 이랬다라고 딱 보면서 박태준 씨가 오랫동안 포스코 현장에서 일을 했던 사람 아니냐. 만약에 박태준 씨가 성면 질환에 걸린 것이라면 현장 노동자들은 어떻겠습니까? 저는 반도체 공장보다 더 심각하면 심각했지 그보다 덜하지는 않을 거다라는 판단이 들어요. 제대로만 조사가 된다 그러면 저는 반도체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가 확인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짓말이길 바랐던 우려는 현실이 되고 있다. 취재 막바지 민간 연구소인 직업성 암 119는 포스코 노동자 17명으로부터 직업병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고 전해왔다. 대부분 폐암과 백혈병, 루게릭병 등으로 포스코를 상대로 한 집단 산업재해 신청을 준비 중이라고 알려왔다.